안녕하세요. 수요일 밤 11시 남자 여러분들 계좌에 매일 맛있는 해외 선물로 수익 드리고 있고 일주일 사이에 또 매주 주식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수익 내드리고 있는 증시콜라텍의 히어로 수요일 밤 11시 남자 영웅 전찬남입니다. 오늘 증시 같은 경우도 사실상 좋은 것 같아 보이면서도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면서 실제로 내가 이거 주식 투자를 공격적으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하루의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 나왔고 그리고 상승 나왔다면 왜 상승 나왔고 그럼 내일도 상승 나올지 아니면 하락 나올지에 대한 투자 조언 그리고 여기에 또 플러스 해가지고요. 네, 오늘 증시 상황이 또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 상황은 또 어떻게 흘러갈 건지 영웅 전찬남이 바라보는 전망과 그리고 이 방송 우리 증시콜라텍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영웅 전찬남한테 가장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종목 내놔 이거잖아요. 영웅 전찬남 너가 준비한 종목 내놔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영웅 전찬남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 드릴 상승 가능성이 큰 종목 2가지나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방송 채널 고정해 주시고 네, 앞으로도 다음에도 또 영웅 전찬남과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아까 전에 방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7월 23일 대한민국 증시 상황은 어땠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잠깐 짚어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제 방송을 좀 모니터링 해보니까는 굉장히 조금 지저분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다른 타 경제 방송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처럼 저도 전자칠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짝짝짝 했는데 이게 워낙에 제가 악필이다 보니까는 너무 조금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제가 오늘 방송부터는 이렇게 조금 노란색 체크박스를 한번 쳐봤습니다. 조금 더 깔끔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방송 보신 데 있어서 눈이 조금 편하실 수 있게끔 제가 노란색 체크박스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 7월 23일 대한민국 증시가 어땠는지 말씀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요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지수 같은 경우가요. 네, 오늘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강보합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강보합선에서 마무리했지만은 자, 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월등히 더 많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역시나 코스닥에서 상승 종목은 500개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만 1000개가 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같은 경우는 강보합선에서 마무리했어요. 상승 마감을 했는데 하락 종목들 막상 까보니까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매매 동향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매매 동향 같은 경우만 본다고 하면은 오늘은 조금 이 개인이 조금 코스피 시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536억 가까이 매도 포지션을 취했고 외인과 기관 같은 경우가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이 매수 포지션을 취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반대로 매도 포지션을 취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이게 뭐야 1원밖에 안 내려갔어요. 네, 한 10원 내려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1원 내려가면서 1,380원 내일 당장 같은 경우는 1,400원대도 찍을 수 있는 그런 조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가 지수만 보면 좋았는데 왜 내 종목은 안 올랐지? 이런 생각 가지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을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왜냐면은 방금 말씀드렸죠. 지수는 올랐어도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증시 왜 이러는 거야? 그럼 내일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흘러갈까? 앞으로 한국 주식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앞으로 한국 주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나는 궁금하다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영웅 전찬남이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언제입니까? 예, 제가 계속 7월 1일부터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7월 23일입니다. 8월 1일부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대한민국의 산업 품목별로 25% 관세를 부과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한마디로 행정명령 서한, 즉 한마디로 통보 같은 겁니다. 이제는
8월 1일까지 대한민국과 관세 협상 안 하면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런 품목들에 다 관세를 부과할 거야라는 통보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 편지가 오고 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무역 협상 최근에 타결이 됐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도 무역 협상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협상 타결한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어디만 타결 안 됐다? 여기 대한민국 한마디로 사우스 코리아 같은 경우만 현재 관세 협상이 타결이 안 되면서 경제적 불확실성 같은 경우가 계속 조금 증폭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340원에 머물렀던 원달러 환율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서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서 또 질문 주시는 시청자분도 계실 거예요. 엊그저께 코스피는 3200 돌파했는데 왜 관세 협상, 미국과의 관세 협상 같은 경우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왜 코스피는 3200 돌파했을까요? 이거 이미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해소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미 이거 관세 협상 부분이 선 반영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주식 투자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적으신 분들이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자 볼게요. 대한민국 증시 같은 경우가 맞습니다. 엊그저께 코스피가 3200 돌파했어요. 근데 왜 돌파했는지 아세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네, 이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지난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자 출생 연도, 생년월일에 따라 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7월 21일 같은 경우에 민생회복 지원금액을 신청하는 날짜가 딱 오면서 실제로 이 시장에 제가 딱 적어놨죠. 유동성 자금이 풀리면서 소비가 진작이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시장에 돈을 푸는 거예요. 시장에 돈을 푸니까는 당연히 이 돈으로 이 돈 같은 경우가 소비 진작 활동을 이게 조금 기대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에 인해서 코스피가 3200을 돌파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조금 이거를 고급스럽게 좀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간치금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치금융. 네, 간치금융. 정부가 직접 나선 거예요. 네, 경제를 조금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코스피가 3200을 돌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도 안 됐는데 증시가 코스피가 3200 오른 거는 이게 선반영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조금 생각이 짧다. 경솔한 발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그런 생각은 접어주시는 게 좋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의 방향성, 코스피는 앞으로 더 오를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 이렇게 조금 질문 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 국내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도 잠깐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코스피, 자 7월 21일 정도에 코스피가 3200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 지난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쭉 상승 나왔었던 한국 증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조금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다. 사실상 한국 증시가 이렇게 상승 나오는 데 있어서는 뭐 대외적인 조금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그런 상승 동력으로 이벤트, 모멘텀으로 인한 상승 동력으로 상승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아직 우리나라 대통령이신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것만으로도 대한민국 경제에는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증대가 되고 증폭이 되고 계속 클 수밖에 없거든요. 불안감은 커지는데 증시가 이렇게 오른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봤을 때 거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버블, 버블. 영어로 표현하면 버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제 주식 투자를 나만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한국 증시 이렇게 오르는데 나만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나도 당장 주식 투자를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식 투자를 섣불리 시작했다가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 수익보다도 손실을 볼 수가 있으니까는요. 지금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이 종목 사고 저 종목 사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정말 다이소처럼 아니 돗대기 시장처럼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정말 좋은 회사 이런 회사들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서 조금 투자를 하신다면은 수익 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버블 시장이라고 좀 봐요. 코스피나 코스닥 양대 시장 같은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 수익을 취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게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1,000만 원 가지고 10종목 사보세요. 그 10종목이 다 오르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 다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0만 원 가지고 10종목 샀을 때 3종목은 오르고 7종목이 떨어지면은 여러분들이 그 얻는 수익 같은 경우는 즉 수익 금액 같은 경우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하지만 1,000만 원 가지고 한 종목을 200만 원씩 5분할 매수로 들어가 보세요. 조금씩 밀릴 때마다 또 매수하고 또 해보세요. 그러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1,000만 원 가지고 10종목 투자해서 얻는 수익보다 1,000만 원 가지고 한 종목에 5분할 매수로 공략해서 보시는 수익이 더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익 크다는 걸 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까 코스피에 말한 것처럼 실제로 뭐 다를 거 없습니다. 보수적 접근 필요합니다. 저는 코스닥도 버블이다, 거품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가 조금 장대 음봉이 한번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좀 올라가 있는 주식들 있죠. 뭐 현대차나 이런 회사, 삼성전자나 이런 거 공략했다가는 여러분들이 손실 볼 가능성이 크니까는요. 그런 회사 공략하지 마시고 지금은 내가 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조금 밑에 좀 눌림에 있는 종목들 있죠. 아직 조금 수급적인 부분에서 소외됐지만은 과거에는 상승 탄력이 가장 좋았던 종목들 그런 종목도 공략해서 수익 보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것도 제가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잠깐 짚고 말씀드리면은 다른 타경제 방송에서는 어떻게 수익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하는 영웅 전참의 증시 콜라텍은 수익률 같은 경우는 딱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이 7월 23일이죠. 그 전에도 방송할 때 방송 굉장히 많이 했고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딱 한 달치 기준으로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다날 같은 경우는 6월 25일에 딱 한 달 전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상승 나오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있다가 상승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92% 가까이 상승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다날 같은 경우는 제가 소개해드렸을 때 제2의 카카오페이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으로는 카카오페이만큼이나 크게 상승 나올 거다. 왜? 다날에 조금 이 계열사 중에 페이코인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날은 공략해봐라 말씀드렸었고요. CS 베어링 이제는 이재명 행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풍력에너지 관련 수혜 종목을 공략해봐야 된다. 풍력에너지, 제주도라든지 아니면 지방에 내려가다 보면은 계속 선풍기 바람처럼 돌아가는 거 있습니다. 그게 풍력에너지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베어링 회사, CS 베어링을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려서 실제로 6% 가까이, 92% 얘기하다가 6% 이야기하니까는 딱 굉장히 계리율이 굉장히 큰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상승 나오는 거, 수익 드렸다는 부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중앙에너비스 5% 이상 상승 나왔고 현대약품이 이번 주 굉장히 핫했죠.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는 한 1%에서 2% 이상 상승 나왔다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면서 43% 이상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고요. 위메이드 3%, 한일사료 3% 이상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는데 지난주 7월 16일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한일사료나 위메이드 종목,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 실제로 공략하신 시청자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는 이 두 종목에 대한 리뷰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럼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약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어딥니까? 요때쯤 제가 7월 9일이었어요. 딱 기억하고 있어. 7월 9일 정도에 이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현대약품은 북한 핵폐수 방류 관련 수혜 종목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략해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회사에서 만드는 포비드 용액 같은 경우가 이런 좀 요드화 칼륨 같은 경우 한마디로 북한 핵폐수에서 이 핵을 조금 방사능이 오염됐을 때 이거를 해독할 수 있는 포비드 용액을 만드는 회사가 이 현대약품이니까요. 근데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 핵폐수 방류 관련 수혜 종목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어떤 이슈로 올라갔냐면은 자, 다음 이슈로 볼게요. 제가 이거는 7월 16일 바로 지난주에 7월 9일에 소개해드렸었던 현대약품에 대해서 이걸 리뷰를 했던 장면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말씀드렸을 때도 현대약품은 홀딩이 더 좋은 회사다. 왜냐? 아직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미래로 하이바 만드는 이 회사는 홀딩이 더 좋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여러분들께서 이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미프진 등 임신 중지 급여 적용 보험 회사 보험 급여 적용 법안 추가 발의 소식에 현대약품 같은 경우가 빠바바바방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일주일 사이에 몇 퍼센트 올라간 겁니까? 네, 43% 가까이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이걸 왜 다시 한번 말씀드리냐면은 다른 타경제 방송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스스로 종목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수익 얻고 싶으면은 그냥 수요일 밤 11시에 팍스경제TV의 증시콜라텍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요. 핸드폰. 그냥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께서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수익 또 상승 나오는 종목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니까는요. 그냥 증시콜라텍만 채널 고정하고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뒤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바로 현대약품 같은 경우가 일주일 사이에 얼만큼 상승 나는지 말씀드렸으니까는 지난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었던 한일사료와 그리고 위메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한일사료 같은 경우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한일사료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간세협상 수혜 종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네, 소고기였죠. 원령 제한, 해제.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그 미국의 농수산물 같은 경우를 완전 개방을 미국이 요구할 수 있으니까는 이거에 대한 수혜 종목으로 한일사료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한일사료 같은 경우가 보시는 바와 같이 약 3% 이상 상승 나왔거든요. 네, 실제로 지난주 방송 보시고 공략하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건데 저는 이 한일사료 위험한 회사 아니다 보니까는요. 홀딩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네, 현대약품 같은 경우도 영웅 전차님이 홀딩하자고 말씀드리고 나서 일주일 사이에 48% 상승 나온 것처럼 한일사료도 그렇게 위험한 회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사료 지난주 방송 보시고 공략하신 분이 있다면은 홀딩하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한국과 미국의 간세 협상 수혜 종목으로만 분류가 되는 게 아니라 남북 경협 수혜 종목으로도 분류가 됩니다. 이번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보수가 아니라 진보 정권이죠. 근데 진보 정권이 대한민국에 들어섰을 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항상 남북 경협 테마가 주가가 상승 나왔던 거 맞습니다. 이 한일사료 같은 경우도 남북 경협 테마로 분류가 돼서 2번 이상 상한가 나왔었던 경우가 많았어요. 인도적 지원 사업 수혜 종목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보유하고 있다면 홀딩 의견 드리고요. 자, 뒤이어서 위메이드 보도록 할게요.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위믹스라는 코인을 발행을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이다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사실상 눌림입니다. 네, 계속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 공략해가지고 후회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위믹스 코인을 매수해라 말씀드렸다면은 제가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저도 위믹스 코인뿐만 아니라 저는 코인을 사실상 좋게 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믹스 코인을 매수하라고 했다고 하면은 제가 잘못된 거지만은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회사 가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저는 조금 이게 주가가 높다고 생각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게임 테마가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굉장히 눌림이에요. 눌림인데 또 이게 언제든지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게임 테마 내가 한번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있다고 하면은 위메이드 나쁘지 않으니까는 한 번쯤 공략해보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현재 우리 오늘 7월 23일
대한민국 증시 상황과 그리고 이 대한민국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나갈 건지에 대한 영웅 전찬남이 보는 시선과 그리고 지난주 방송 종목이었었던 한일사료와 그리고 위메이드에 대한 리뷰까지 짚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나는 내가 가진 종목도 한번 조금 투자 조언을 받아보고 싶다. 또는 영웅 전차남이 발굴한 종목은 내가 어떻게 알고 영웅 전차남의 투자 조언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입니까? 방송 하단에 여기 제 손 밑에 있는 QR코드 있죠? 이 QR코드에다가 그냥 우리 시청자분들이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들이대세요. 그러면은 영웅 전차남과 함께 할 수 있는 증시 콜라텍 게시판 링크 뜹니다. 클릭해서 함께 해주시게 되면은 오늘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나온 어마무시한 종목, 정말 오늘 작정하고 나왔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 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요. 이 종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 수익 제가 꼭 안겨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1부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또 2부에서는 우리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또 상승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언급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전차남 전국민 공개 추천 종목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저는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에서는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오늘 증시에서 어떤 종목이 상승 나왔고 또 하락 나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깐 짚어드리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영웅 전차남의 전차남 전국민 공개 테마주를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증시 콜라텍 같은 경우와 함께 했을 때 좀 좋은 부분, 베네핏, 한마디로 메리트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제 방송 시간 지금 벌써 11시 23분입니다. 딱 27분 뒤에 방송 종료되니까는 내가 혹시나 진짜 영웅 전차남 너를 마지막으로 하고 믿고 한 번만 너를 믿고 좀 영웅 전차남 종목으로 내가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서둘러서 여기 QR코드 통해 증시 콜라텍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뒤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7월 23일에도 역시나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있었고 또 하락 나온 종목이 있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이 상승 나왔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많은 종목들이 조금 상승 나오고 하락 나왔지만은 저는 이 종목들 가운데서 딱 세 가지를 초이스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동양철강, 그 다음에 풀무원, 그리고 삼천당 제약을 제가 초이스했는데요.
일단은 이 동양철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네, 상하수도 밸브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오늘 왜 상승 나왔냐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겁니까? 미국과 일본 64조 알래스카 LNG 사업 협력에 관한 그런 조금 협상 타결로 인해서 상승 나는데 저는 사실 이게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미국과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협상을 타결했는데 왜 대한민국의 상하수도 관련 회사들, 밸브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상승 나는지. 네.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의 이 하성 밸브나 또는 이 동양철강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것도 검색을 해봤고 이것도 전망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시간만 가져볼 거고 또 풀무원 볼게요. 중국에서 네, 삼각김밥 같은 이런 냉동김밥 같은 경우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풀무원이 또 상승 나왔고 삼천당제약은 제2의 위고비르다 해가지고 또 상승 나는데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양철강 볼게요. 이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NG 개발 협상 타결 소식에 상승 나왔는데 여기 오늘 주가가 상한가 같잖아요. 사실상 이건 대한민국과 미국의 협상 타결이 아니고 미국과 일본의 협상 타결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상하수도 또는 밸브 관련 종목들이 상승 나는데 저는 이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혜 복구 수혜 종목으로 상승 나오는 게 더 맞지 않았나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동양철강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장대 항목 나온 것들이 다 LNG 이슈로 인해서 상승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 LNG 이슈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장대 항목이 나올 수 있을까? 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항상 장대 항목이 나온 뒤에는 음봉이 출현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쵸? 그러면 앞으로 이 종목 더 올라가겠습니까? 하락하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음봉이 더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시 올라가더라도 음봉이 좀 나온 다음에 장대 양봉이 올라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동양철강을 내가 공략하려고 했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네, 저는 매도 의견 드리고 싶고요. 동양철강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수익권에서 차익 실현하시고 현금 확보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동양철강에 이어서 풀무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풀무원을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사실상 북한에서 탈북해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탈북자 분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아닌 회사일 겁니다. 풀무원 같은 경우는 중국의 냉동김밥 판매량 급증 소식으로 인해서 상승 나왔는데 실제로 오늘 상한가가 나왔고 이 풀무원 같은 경우는 내가 앞으로 더 투자를 해도 될까요? 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영웅 전차님이 봤을 때 풀무원은 매수 의견 드려요. 왜냐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풀무원 같은 경우가 바닥권에 있다가 지속적으로 상승세 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당장 내일은 주가가 더 또 장대 항복 나올 수도 있지만은 네, 오히려 저는 하락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하락 나왔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공략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왜 이 회사는 공략해도 안전하다 드리냐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노란색으로 형광펜도 칠했어요. 이 회사 이것만 보세요. 60.13%. 최대주주의 지분이 60.13%가 있고요. 자사주도 3% 가까이 있고요. 그냥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량한 회사다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공략을 하셨을 때 그렇게 조금 시가총액이 가벼운 회사나 아니면 재무가 좋지 않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략해도 안전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회사는 매수 의견 드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삼천당제약. 이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이 회사 무지막 제약이 올라갔잖아요. 제가 이 회사의 주가 한 5만 원, 6만 원대부터 봤는데 벌써 주가가 23만 원대, 23만 원대인가요? 21만 원대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이게 사실상 셀트리온처럼 비만 치료제 복제약 개발 소식으로 인해서 상한가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 내일도 상한가 갈 것 같아요. 하지만 제약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한 이슈로 계속 상한가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또 차익 매물 나올 때 무지막지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 차익 매물이 내일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다음 내일 모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다른 테마들 같은 경우도 올라간 회사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하면 위험한 건데 대한민국에서 제약바이오 테마가 상한가 갔는데 추격 매수한다? 그건 다른 테마가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 더욱더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네, 사실상 저는 공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네, 매도 의견 드립니다. 사실상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보시는 바와 같이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습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요. 하지만 여기서 내일도 추가적으로 갭 상승 나오면서 4, 5% 이상 상승 나올 수 있겠지만은 네, 내일 오후장 들어가지고 지수가 꺾일 때 이 회사가 네, 갑자기 매물을 폭탄으로 한마디로 매물이 크게 쏟아져 나온다고 하면은 이 회사 갑자기 하락 VI로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좀 공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주가가 30만 원대를 육박했었던 큐리언트라는 회사도 있었어요. 큐리언트라는 회사도 주가가 갑자기 크게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차익 매물 나왔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 회사가 제가 꼭 3천당 제약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주가가 올라갈 때 지분 매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도 감안했을 때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회사는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지 말자. 그래서 내가 공략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하지 마시고요. 보유하고 있었다 하면은 매도하셔가지고 현금 확보하시고 차익 실현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동양철가는 제가 매수하면 좋겠다 아니면 매도하면 좋겠다 말씀드렸어요. 매도 의견이고요. 그리고 풀무원은 자사주 비율이 높기 때문에 매수 의견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매도 의견 들으면서 실제로 오늘의 핫 이슈 종목 이렇게 조금 왜 올라갔고 그리고 앞으로 내일 시장에서는 어떻게 또 상승 나올지 하락 나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웅 전참에 보는 주관적 시선에서 말씀드린 시간 한번 가져봤고요. 실제로 이제 또 영웅 전차남의 좀 증시 콜라텍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린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책을 하나 썼어요. 어떤 책이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 네, 꼭 보면은 좋은 책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3살, 4살 되면은 어떤 걸 배워야 됩니까? 한글 책을 배우죠. 한글 책을 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이 한글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좀 지식의 습득을 하기 위해서 한글을 배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내가 매수 매도 이거는 남한테 들어서도 알 수 있는 단어고 내가 직접 투자를 하면서 알 수 있는 단어지만은 이 수익의 정석 이거 영웅 전참에 직접 쓴 겁니다. 페이지 수가 53페이지가 돼요. 네, 근데 53페이지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네, 주식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기초 개념. 그 다음에 주식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 용어. 유상증자, 무상증자, 그 다음에 시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영웅 전차남이 직접 노다지 주식 발굴 전략. 그리고 영웅 전차남의 하반기 히트 종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영웅 전차남의 주식 노하우가 완전히 녹아서서 들어가 있는 수익의 정석. 제가 53페이지 이거 책 쓰느라고 한 5일 밤낮에 제가 밤을 새면서 이거 책을 썼거든요. 이 책을 여러분들께 단돈 500원도 받지 않고요. 어딥니까? 여기 대왕 QR코드. 이 대왕 QR코드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키셔가지고 들이대세요. 그러면은 영웅 전차남과 함께 할 수 있는 증시 콜라텍 게시판 링크 뜹니다. 클릭해서 함께 해주시게 되면은 오늘 이제 이 방송이 정확히 17분 뒤면 끝나는데 딱 선착순으로 15명만 네, 지금 현재 방송 통해서 여기 QR코드 통해 네, 증시 콜라텍 게시판에 함께하는 15분께만 제가 이 수익의 정석 책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내가 정말 수익의 정석 책 보고 싶다. 영웅 전차남의 노다직 주식 발굴 전략을 내가 알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만 여기 QR코드 통해 증시 콜라텍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영웅 전차남이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준비한 조금 히든 종목과 히트 종목을 말씀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첫 번째 소개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이거 놓치면은 저는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가 2025년이 이제 8, 9, 10, 11 한마디로 이제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봐요. 8, 9, 10, 11, 12 한마디로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5개월 사이에 몇 퍼센트? 43% 가까이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왜 이 종목이 이렇게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지 이제 한번 말씀드린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저출산. 뭐야? 기대했는데 무슨 저출산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지금은 딴 거 보면 안 돼요. 저출산만 봐야 돼요. 타경제 방송 저도 굉장히 모니터링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2차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 많이 하시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시고, 어떤 분은 엔비디아 이야기하면서 반도체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항상 그날 상승 나오는 테마에 대해서도 언급하지만은, 시청자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일까 고민을 하실 때 시청자분들은 수익을 주는 방송을 여러분들 간절히 원하는 게 수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하면 수익을 드릴 수 있을까 하면서 저는 항상 종목을 발굴하고, 발굴한 종목을 방송을 통해 소개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발굴하는 테마는 저출산이고요. 저출산 테마 종목들 중에서도 가장 상승 탄력이 좋은 대장 종목을 준비했어요. 바로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 건데, 자 볼게요. 일단 뉴스 기사부터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셨던 강땡땡 국회의원께서 자진 사퇴를 하셨습니다. 청문회장에서 온갖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분께서 오늘 자진 사퇴를 하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성가족부 이 장관 같은 경우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임자를 빨리 찾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분 같은 경우가 먼저 자진 사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 사이로 이제 새로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가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 웬만한 수순으로는 그냥 여가부라고 할게요. 여가부 장관 자리에 올라올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여가부 장관이라고 하면은 어떤 자리입니까?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은 저출산을 주관하고 또 저출산에 대해서 또 정책을 내놓는 그런 좀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 장관이 임명이 되는 순간 바로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하나 두 개씩 저는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출산 테마주를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시기적으로. 자, 오늘 나온 종목 같은 경우는 이것만 보세요. 유아용품 전문 기업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뭐 이 회사의 소개가 세 줄 정도 되지만은 핵심만 보라 이거예요. 유아용품 전문 기업. 이것만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 회사는 어떤 유아용품을 만드는 회사냐면은 자,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우리 4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아이의 아빠기도 하지만은요. 실제로 이게 젖병 소독기도 이 회사가 만드는 회사고요. 유모차도 만드는 회사고요. 자, 아이 키울 때 이거 꼭 사죠. 네, 어떤 겁니까? 매트. 저도 이거 매트 샀다가 굉장히 후회했는데 어쨌든 이 매트는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 어딥니까? 가드죠, 가드. 네, 도어형 가드. 이거 같은 경우도 저도 다 사봤어요. 그리고 이거 분유 포트, 분유 제조기. 이것도 제조하는 회사가 오늘 영웅 전참이 준비한 어떤 회사다? 저출산 테마주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다른 뭐 코스닥의 다른 뭐 A 상장사나 코스피의 뭐 B 상장사처럼 무슨 제약바이오인데 2차 전지 사업을 한다거나 제약바이오인데 비트코인 사업한다거나 이런 사업이 아니에요. 이런 회사가 아니에요. 이 회사는 유아용품, 아까 뭐라 했어요? 유아용품의 100% 진심인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용품에 그냥 애기한테 꼭 필요하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한테 꼭 필요한 유아용품만 제조하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테마주 가운데서도 굉장히 좀 대장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가방 컴퍼니와 제로투세븐은 그냥 저리 가라 할 정도예요. 유아복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는 상승 축에도 못 끼는 대장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의 시크릿 종목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제가 이 종목을 왜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리냐면은 뉴스 기사 통해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상승 곡선이 쭉 하락 곡선이에요. 네, 이 정도면 어떤 거냐? 대한민국이 이제는 저출산을 넘어서 초고령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이번에 조금 바꿔서 조금 연금법 개정을 해가지고 또 통과가 됐죠. 그리고 극한 경쟁의 초저출산입니다. 저출산 사회가 아닙니다. 초저출산. 그리고 100년 뒤에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5,200만에서 300만밖에 안 돼요. 근데 100년 뒤에는 인구가 750만 명으로 확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지방 소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지방 한 50년 뒤만 하더라도 지방 소멸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초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없어진다는 전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저출산 이것만 해결해도 훌륭한 대통령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보시는 바와 같이 자 보도록 할게요. 5년간 200억 이상 필요한 국정 핵심 과제, 농어촌의 기본소득 도입, 아동수당 확대. 아동수당이 얼마나 확대한다고 했습니까? 35조입니다. 35조.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푼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돈을 품으로써 실제로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이분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출산 테마주 앞으로 물론 1, 2주 사이에는 오르지 않겠지만은 앞으로 오르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이분의 의지로만 봤을 때는 오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영웅 전참에 준비한 에서는 오르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반드시 메모하셔야 되고 반드시 공략을 해가지고 반드시 수익을 봐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서 저출산위원회가 인구위로 갔고요. 인구 정책 예산도 통과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그냥 두 아이의 아버지시잖아요. 대통령이시기도 하지만은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게 어떻게 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알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저출산 테마주는 여러분들이 꼭 공략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하나 가져봤어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24년에 2023년에는 0.7이었다가 2024년이 0.75. 이게 그나마 올라온 거예요. 근데 딱 3년 전에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계속 떨어져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올랐다가 계속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씩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이게 저출산 이 합계 출산율 같은 경우가 최소한 1%로는 올라와야 초저출산이 아니라 저출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1%로 올라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지금 살기가 굉장히 각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물론 여러분들께 TMI라고 할 수 있지만은 저도 아이 둘을 가질 생각을 못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각박하고 이게 초경쟁 사회가 심각하다 보니까는 그만큼 이게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크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사실상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공감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뭐 보수 쪽에서 나왔든 진보 쪽에서 나왔든 상관없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일자리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보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상승 억제.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해야 너도 나도 다 집을 살고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아이를 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또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한마디로 의식주가 해결돼야 우리가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의식주, 한마디로 주가 해결이 안 되니까는 사실상 아이를 못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동산 가격 상승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의와 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와 식을 해결하는 한마디로 일자리 이걸 가져야 되는데 일자리를 못 가지시는 분들이 많고 정규직보다는 계약직 분들이 많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또 기본소득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민생회복 쿠폰도 계속 조금 정부 차원에서 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부동산 상승 억제와 그리고 이 지방인구 소멸과 또 출산율을 상승시키기만 해도 뭐 대통령이 이재명이 됐든 아니면 다른 분이 됐던 간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확실히 성과는 한마디로 조금 좀 훌륭하다. 임기가 끝났을 때도 훌륭했던 대통령이다. 이런 평가는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냐면은 훌륭한 대통령이었다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결해야 된다? 부동산 상승 억제와 지방 인구 소멸, 출산율 상승
이거는 필수인 거예요. 네, 한마디로 훌륭한 대통령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공략할 거예요? 전기차 테마주 공략할 겁니까? 아니면 제약바이오 테마주 공략할 겁니까? 반도체 테마주 공략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영웅 전차님 이야기한 전출산 테마주 공략할 겁니까? 당연히 이거 공략해야죠. 네, 뒤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웅 전참이 준비한 회사는 어느 정도로 상승 탄력이 좋은 대장 종목이냐면은 자, 저출산 테마주로 이거 보세요. 몇 퍼센트? 50%. 3일 사이에 50%나 상승 나온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출산 정책 강화 기대감의 상한가. 저출산 고령화 예산안 규모로 역시나 이 예산은 상한가. 가설단 뉴스 기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저출산 테마주고요. 정보 정책 수혜 종목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대통령이 진보 대통령이든 보수 대통령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대통령이 임기 끝나고 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훌륭한 대통령이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저출산 해결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테마주는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 계좌에 꼭 넣어야 되고요. 단 이 저출산 테마주는 여러분들이 투자 금액이 뭐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저는 크게 들어가도 나쁘지 않은 테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히든 종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목표가 말씀드리면은 1만 원 말씀드립니다. 현재 주가가 7,2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이 회사 와 5월 14일에 11,750원까지 상승 나왔네. 근데 쭉 내려갔어요. 이 회사 지금 바닥을 기고 있어요. 이 회사 제가 보기에는 여성가족부 여가부 장관이 임명되고 여가부 장관이 복지에 대한 저출산에 대한 한마디 하잖아요. 바로 올라간다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 이야기했어요. 네, 민생회복 쿠폰,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본인이 계속 대선 후보 시절 때 이야기했던 부분은 다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미 테마들이 상승 나왔어요. 그럼 이제 상승 나올 거는 저출산밖에 없다고 봅니다. 당장 공략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이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 대왕 QR 코드에다가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서 들이대시면은 게시판 링크 나오니까 클릭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증시콜라텍 게시판과 함께해서 이 종목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두 번째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방송 시간이 이제 1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고요. 이 종목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네, 저출산 테마주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종목 공략했을 때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으로 손실 볼 가능성보단 수익 볼 가능성이 크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은 현재 목표가가 10,000원이다. 현재 주가는 7,000원대인데 저는 최소한 이 종목 10,000원까지 보고 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놓치지 마시고 꼭 공략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좀 히든 종목. 아까 전에 히든 종목 방금 히든 종목 말씀드렸고 이제 히트 종목 말씀드리는데 히트 종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34% 이상 전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남북 경협 테마주 수혜 종목 준비했고요. 이 종목은 뉴스 기사만 봤을 때 진보 정권이죠. 남북 경협 테마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 때도 대통령 되자마자 햇볕 정책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 가졌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바로 남북 정상회담 가졌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도 남북 정상회담 가졌고요. 이젠 이재명 씨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남북 경협 테마 안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되고 나서 대북 방송 6개 송출 전면 중단, 북한 영화는 누구나 보게 제한 푼다. 네 번째 대북 조치 제일 가능성. 한마디로 북한의 유화적인 정책 계속 펼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협 테마 꼭 가져야 되는데 이 종목 현재 주가 9,000원. 네, 6월 13일에는 12,830원. 실제로 군대 대북 확산기 중지되니까 이사 주가 바로 상한가 갔어요. 언제? 이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이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네, 여기 QR코드 있죠? 여기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서 들이대세요. 게시판 링크 나면 클릭해서 함께 하시고요. 자, 지역화폐로 재미 보는 회사 어디입니까? 코나이. 남북경협회사로 재미 보는 회사 어떤 회사입니까? 오늘 영웅 전체 주면 이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회사 공략 못해서 후회하지 마시고 공략해서 수익 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13,000원 지시드리고요. 이 QR코드 통해 증시콜라텍 함께 하시면은 이 종목 어떤 회사인지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히든 종목과 히트 종목 전부 다 알려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